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기팔공 제2편 수요 공급 이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변형 800제로 끝내는 공기업 경제학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경제학이 제일 중요한 거 아세요? 경제학 마인드를 쌓는 게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는 거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합격하신 다음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어떤 의사결정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회비용 같은 거 봤잖아요. 어떤 걸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선택 이면에는 뭔가 포기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경제학의 기본적인 본질이 뭐라고요? 시장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수요와 공급 그래프 우리가 살짝 그리게 되는 것이죠.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아이스크림. 오, 빨간 색깔 아이스크림 무섭네요. 여기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이렇게 있습니다. XJ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공급 곡선이 있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랬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고요? 이거예요. 가격입니다. 가격. 가격이 변화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공급과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뿐만 아니라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바로 탄력성이죠. 그래서 이러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반응하는가, 이러한 탄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더 나가서 다음에는요, 뭐 소득 탄력성과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영향 미치는 거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소비자가, 생산자가 시장의 거래에 참여해서 뭔가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소비자 잉여라 그러고 생산자 잉여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여기 또 다른 경제 주체가 하나 개입합니다. 어떤 주체가 개입합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여기에 참여해서요. 뭔가 통제를 가하게 됩니다.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레귤레이션을 가하게 돼요. 시장에 규제를 가하는 거죠. 가격 통제를 하게 됩니다. 가격 상한선, 가격 하한선, 최저임금제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 규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더 나가서 여기다가 텍스를 부과하게 되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subsid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셨죠? 네. 먼저 수요 공급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 공급 함수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수요라고 하면 우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의 유량입니다. 플로우라고 얘기했죠. 흐르는 플로우, 흐르를 유자 이거예요. 자, 구입한 게 아니라 구입하겠다는 willingness 요걸 나타냅니다. 사전적이라는 개념으로 쓸 수 있는데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의지예요. 의지, 의사.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 어떤 XJ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물건을, 아이스크림을 살까 말까 영향 미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XJ에 대한 가격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도 있어요. 다른 재화의 가격은 어떤 것이며 소득, 이거 소득이라고 쓴 거예요. 그 외에 뭐 취향이라든가 테이스트, 취향, 아니면 우리 시장 전체라고 하면은요, 인구수도 중요해. 여러분 요즘 저출산 문제로 되게 심각해지는 거 아세요? 인구가 반으로 줄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대학도 절반밖에 애들이 없으니까 절반이 망한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뭐 식당 같은 아니면 집 이런 것도 인구가 절반 줄게 되면 절반의 집은 필요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시장 전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구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예상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죠. 자, 이 많은 요인들 중에서 저는요, 여기 나와 있는 XJ 가격이 변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X에 대한 수요량이 어떻게, 얼마나 영향 미칠까, 이게 관심사가 돼요.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것을 뭐라 한다? 주로 이제 마이너스 관계가 되는 거죠. 가격이 비싸지면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산다고요. 이걸 수요의 법칙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렇게 수요의 법칙. 네, 이렇게 보게 되고요. 다른 것들은 이게 원래 변하는 거지만 고정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죠? 예, 세터리스 페리부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요인들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얘기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칠판에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립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X에 대한 수요량이 있으면 X의 가격이 있고요.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더라. 디맨드 곡선은 우하향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끝! 요거요. 자, 그 다음에 공급도 살펴봅시다. 공급은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의 입장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공급 생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량이고 생산하고자 하는 의사,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똑같이 볼게요. 어떤 X라는 생산물을 아웃풋 만들어내요.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X의 가격이 있고요. 아니, 물건 만들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건비 있잖아. 원재료 가격 이런 거요. 웨이지, 아니면 정부의 여러 가지 텍스라든가 정부 정책, 생산자한테 세금, 법인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그것도 여러 가지 등등등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많이 볼 겁니다. 아니면 기술 혁신이라든가 이런 거, 그건 비용을 떨어뜨리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는 XJ에 대한 생산과 관련해서 XJ 가격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게 플러스 관계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공급의 법칙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자들이 물건을 더 많이 생산을 하게 돼요. 자, 여기 볼게요. 가격이 올라가면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한다. 공급 곡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수요와 공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둘이 만나가지고 시장이 어떤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요게 균형, 이퀄리브리엄이라 할게요. 여러분, 균형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변화할 만한 요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변화할 만한 인센티브 유인이죠. 없는 상태, 요게 바로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나타낸 이 균형점에서의 수량과 이걸 스타를 붙이거나 균형 수량, 여기서요 균형 XJ에 대한 가격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살짝 맛보기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 여기에서 물건을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이득을 뭐라 그런다? 요 삼각형의 크기를 소비자 잉여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자도 거래에 참여해서 이득을 얻게 됩니다. 요만큼 삼각형의 이득을 얻게 돼요. 이걸 뭐라 그런다? 생산자 잉여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둘을 합한 걸 시장 전체 잉여, 사회적 잉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수요 공급 가지고 우리가 볼 거고요. 시험에 정확하게 잘 체크하셔야 될 건 뭐냐면 가격이 변하면 요거는 수요의 곡선상에서 이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 이거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선 상의 이동과 곡선 자체가 왔다리 갔다리 이동하는 거, 요거를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문제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베이글과 크림치즈는 서로 보완제고, 여러분 보완제가 뭔지 아시죠? 커피와 우리가 설탕과 같이 소비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한 배를 타는 거예요. 이건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서 XJ가 흥하면 YJ도 같이 흥해야 됩니다. 자, 베이글과 베이컨은 서로 대체제다. 이 대체한다는 거는요, 서로 경쟁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쟁적이다. 그렇잖아. 야, 너를 말이야 대체할 만한 사람은 우리 회사에 넘치고 넘쳐. 뭐야, 이게 뭐 기쁘기보다는 약간 슬프죠. 나 하나쯤 없어도 우리 회사는 잘 굴러가겠군.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콜라 아니면 사이다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여기 베이글과 베이컨은 같은 배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로 경쟁적인 상품입니다.
자, 우선 베이글의 원료인 밀가루 가격이 급등했어요. 지금 베이글 만드는데 투입되는 건가 봐요. 그쵸? 베이글 빵이잖아. 밀가루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베이글의 생산 비용이 증가해. 베이컨은 상관없지. 베이컨이 뭐 뭔지 아시죠? 베이글이 뭐 아무튼 여기서 뭐 크게 몰라도 상관없지만 아무튼 베이글의 생산 원료의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잖아. 베이글이 생산 비용이 상승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각 시장에 미치는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떻게 답 잘 찾으셨습니까? 답 어떻게 돼요? 이거예요, 이거. 여기 보면 잉여라는 게 있는데 이 잉여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니까 우리가 뒤에 좀 얘기할게요. 여기서는요, 약간 여기서 난이도가 상이야.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까지 다 집어넣어서 그런 건데 간단하게 두 개 시장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 등장하는 시장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형광펜으로 해볼까요? 베이글이 등장하고요. 베이글이 등장하고요. 베이컨이 등장하고요. 크림치즈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베이글은 양쪽에 서로 링크 역할로 돼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문제를 풀 때 가만히 살펴보시면 자, 베이글의 생산 비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베이글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 베이글 한번 볼게요. 베이글. 저희가 동네가 베이글이에요. 베이글 빵입니다. 자, 여기요. Q 배라고 쓸게요. 베이글. 배라고 쓰면 또 베이컨하고 헷갈려서요. 아무튼 배라고 쓸게요. 베이글. 자, 그러면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니까 이렇게 있어서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합니다. 수요 곡선이 있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균형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게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베이글 가격은 올라가요. 여기까지 따라오실 거예요. 공급 곡선 이동하는 거 알 수 있어요. 베이글의 생산 비용이 상승하니까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베이글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합니다. 자, 그럼 베이글에 대한 가격이 비싸지면서 베이글을 안 먹게 되고요. 베이글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얘가 어떻게 된다? 그쵸? 보완제인 크림치즈는 덩달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크림치즈에 영향을 주는데 크림치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안 먹게 되는 거야. 베이글을 안 먹으면서 크림치즈도 안 먹게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근데 베이글을 안 먹게 되면서 베이컨은 서로 대체적 관계니까 뭐야 아침에 간단하게 베이글 먹고 빵으로 때우고 아침 식사 끝내야지 했는데 베이글 가격이 비싸진 거야. 그러니까 베이글 소비량이 줄면서 베이컨 소비가 증가하는 거예요. 베이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베이글의 가격은 상승한다. 요거 1번 얘기니까 오케이 이렇게 됐고요. 자, 2번 크림치즈의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일단 그림 작게 그릴게요. 크림치즈야 크림치즈 크림치즈의 가격 크림치즈의 수량 이렇게 있는데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수요 곡선이 하방 좌측 이동하는 거잖아.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자, 그러면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림치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균형점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크림치즈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크림치즈의 거래량이 감소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되셨죠? 여러분 크림치즈의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 잉여는 요게 생산자 잉여야. 요 삼각형. 원래 이 삼각형이었었는데 이게 뭐 색깔이 좀 그런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수요가 감소하니까 크림치즈에 대한 여기 보시면 생산자 잉여가 녹색깔로 감소했어요. 보이세요? 색깔이 파랑에서 연두 색깔로 이렇게 줄어들게 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게 됩니다. 베이컨의 판매 수입을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 판매 수입은 어떻게 돼요? 판매 수입은 매출액입니다. 이거 아시죠? TR이라고 쓸 거예요. 토탈 레버뉴라고 써서 판매 수입 이거는 소비자 입장에선 총 지출이 되는데 얼마짜리 몇 개 팔았니? 이게 바로 판매 수입 총 지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베이컨 동네 어떻게 돼요? 베이컨 동네 어떻게 되니까? 베이컨 동네는. 네, 여기다 그림을 그릴게요. 색깔을 검정 색깔로 해서 그려봅시다. 자, 베이컨 동네는 왜 베이컨이야? 베이컨, 이컨이라 할게요. 베이컨. 베이글, 베이컨. 아, 두 자나 똑같아가지고요. 컨이라고 합시다. 컨. 자, 그러면 여기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공급 곡선이 가만히 있는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어. D0. 여러분 여기 보세요. P 곱하기 Q 어떻게 됩니까? 여기요. 예를 들면 베이컨의 거래량이 10개인데 베이컨의 가격이 5원이다 이렇게 되면 P 곱하기 Q는 뭐야? 이거 면적이 바로 판매 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살펴본 것처럼 베이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얘가 수요 곡선이 이렇게 밖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판매 수입은 어떻게 돼요? 이거요. 빨간 색깔의 직사각형 면적이 바로 판매 수입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증가하죠? 그렇죠. 얼마나 증가합니까? 이렇게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색깔 면적만큼. 그래서 증가한다. 맞아요. 그리고 잉여는 우리 요거 설명드리긴 했는데 그건 다음에 많이 볼 테니까 그때 또 얘기할게요. 자, 시험 문제 난이도가 이렇게 상품을 3개 줘가지고요. 뭐 버스나 지하철, 택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베이글, 베이컨, 크림치즈 해가지고 보완제냐, 대체제냐 이걸 활용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좀 잘 체크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문제야. 최근에 원유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지금 버스예요, 버스. 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했어. 그럼 버스의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버스의 공급 곡선이 비용 증가로 상방 이동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아울러 시내버스와 대체제 관계에 있는 대체제 관계는 계속 얘기하지만 경쟁적인 관계예요. 지하철 요금이 인상됐대요. 자, 그러면 살짝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 요금이 비싸지만 사람들이 지하철 타요, 안 타요? 안 타겠지. 아예 안 타는 건 아니고 타는 양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철을 물론 또 이러시면 안 돼. 저기요, 지하철과 버스는 서로 환승되고 해가지고 가격이 서로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니고요. 지하철에 대한 요금이 인상되면 지하철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요. 자, 여기다 정리할게요. 지하철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자, 그럼 사람들이 지하철에 대한 소비량은 감소해요. 이건 수요 법칙이죠.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게 대체관계에 있다니까, 대체관계. 그럼 버스 어떻게 된다? 버스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버스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하철의 가격이 상승하면 버스의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이건 버스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버스에 대한 어떻게 돼요? 곡선이 이동하는 거잖아. 다른 지역의 가격이니까. 그래서 버스에 대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내버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모두 다 우하향, 우상향, 일반적인 수요 공급 곡선이 되고요. 시내버스의 균형 요금과 이용량에 대해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답 잘 찾으셨습니까? 답은 이거야. 여기 보시면 요거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도 돼요. 여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금 노는 동네가 버스예요, 지하철이에요, 아니면은 저기 원유 가격입니까? 버스예요, 버스. 그래서 여기다 버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있고 가격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여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랬을 때 앞에 나와 있는 그 충격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여기 해놨죠. 원유 가격이 인상됐어요. 버스에 대한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합니다. 비용이 증가해서 상방 이동했어요. 이렇게. 네, 이해되시죠? 이게 상방 이동한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하철에 대한 가격 올라가니까 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버스에 대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 근데 여러분 잘 봐. 버스에 대한 수요 곡선이 요게 조금 쪼라고 쓸게요. 조금 이동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많이 마라고만 쓸게요. 많이 이렇게 많이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원래 균형점이 여기였거든요. 그런데 수요 곡선이 조금 이동하면 여기가 되고요. 그럼 이때 어떻게 돼? 가격은 올라가지만 거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많이 이동하면요. 여기로 오게 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여기로.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오히려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가격은 반드시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정리합시다. 이러한 충격이 여기 영향을 미치게 될 때는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는 알 수 없어. 불분명해요. 거래량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용량이 반드시 증가 감소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어느 게 더 많이 이동했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버스의 가격은 반드시 비싸진다. 여기까지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난이도가 중이긴 한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좀 익숙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 정도는 다 익숙하게 돼. 속도를 올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개개인들의 개별 수요 함수가 있잖아요.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개별 수요 함수를 모두 똑같이 갖고 있는데 시장 전체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시장 내에 수요자 수가 이렇게 2배로 증가했습니다. 2배로 증가했어. 그러니까 이런 수요 함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명 있다가 2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소비자 1명이 있다가 1명 더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러면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 이거 기억나세요? 기본 강의할 때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소비하려고 하는가 그걸 나타내니까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수평으로 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시장 수요 함수를 정할 때는 가격이 얼마 주어져 있을 때 Q를 Q로 정리해서 더해라 라고 이렇게 한다. 더해라라는 게 뭐예요? 아, 그쵸. 서메이션에서 합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Q로 정리하면 Q가 수평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평축으로 이렇게 더해라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이거 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걸 Q로 정리하는 거 먼저 Q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Q는 정리하면 자, 요거 밑에 내려오면요 12로 나눠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2Q 넘어갔죠? 이거 계산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살짝 이렇게 정리하세요. 12Q 되고 얘는 여기 80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요. 요거를 Q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Q로 정리하면 이거 1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럼 12분의 80 마이너스 되셨죠? 12분의 여기 보시면 요거 나누면 P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됐죠? 자, 그러면 요거를요 지금 2배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요거를 2를 더해주면 돼요. 이걸 2배 더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에 이런 사람들이 2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새로운 마켓 전체에 수요 함수 요걸 나타낸다 라고 하면 이걸 더하는 거예요. Q로 이렇게 한 걸 더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걸 더하는 거니까 여기요 요거 이거 2번 더하는 건데 2명이 있으니까 2로 곱하면 되는 거죠. 2로 곱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쓰시면 되겠어요. Q를 그대로 쓸게요. 요걸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12분의 80 빼기 12분의 P 이렇게 됩니다. 요걸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이걸요 우리가 새로운 Q라고 쓸게요. 이게 새로운 Q 이렇게 쓴 건데 요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시면 답은 어떻게 돼요? 4가 돼요. 저 다른데요? 아니요.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P로 다시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2와 2 하면 이게 6 이렇게 되고 얘도 6 이렇게 되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P는 정리하면 저기 나와 있는 80-6 Q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가격 탄력성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요 공급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변화를 한다고요. 특히 가격이라는 게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X제의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거 있겠고요. Y제의 가격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소득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X제 가격이 변화해서 얘가 마이너스로 영향을 미칠 텐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요의 자, 당연히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가격이 충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격 탄력성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네, 이해 가시죠? 가격 탄력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영향을 미치면 이거를 교차 탄력성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여기에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소득 탄력성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 기억나세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원래 이거 변화율로 표현을 해야 되죠. 가격의 변화율 대비 수요량의 변화율. 그래서 원래는 가격이 얼마였었는데 얼마나 변화했니? 이게 가격의 변화율 대비 자, QX가 얼마나 변화했니?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요 우리가 델타끼리 묶어 가격의 델타 PX, 델타 QX 더하기 여기 곱하기죠. QX분의 PX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바로 뭐라 그럽니까? 라고 하면은 요거를 앞에 우리가 미분한 거잖아요. 이 기울기랑 관련돼 있어요. 기울기랑 관련된 기울기의 역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Q분의 P는 요거 위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치 이렇게. 그래서 이 탄력성을 계산하는 방법이요. 우리가 그래프로 해서 많이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울기의 역수 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파 기울기 있고 완만 기울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탄력성 얘기할 때는 얘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자, 가파른 거는 Q가 조금 증가하는데 얘는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할 때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한 가지. 기울기의 역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축 중요합니다. 축. 여기가 PX가 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수요 곡선이 수직인 경우 어떻게 돼? 수직인 경우. 이때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요. 수요량이 변화가 없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이거는 수직 이렇게 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만약에 이게 아니라 수요 곡선이 수평이면 이거는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요.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평인 경우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 이렇게 되고요. 수직인 경우에는 가격 탄력성이 제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하나만 더. 자, 여기 위치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위치도. 자, 그러면 여기 수요 곡선의 위치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Q고요. 여기가 P고요. 위치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의 탄력성을 구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했어요.
왜 그런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문제를 푸는 약간 편법 공식을 말씀드리면 이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여기까지 거리가 분모, 여기까지 거리가 분자, 탄력성 구하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이게 닮은 꼴을 이용해서 여기 삼각형의 닮은 꼴을 이용해 가지고요. 여기도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편법 공식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우선 이거 한번 봅시다. 값은 영화 DVD 대여료가 4,000원일 때 한 달에 5개를 빌려다 보다가 이게 옛날 가격이죠. P 쭉 봅니다. 4,000원일 때 Q 몇 개를 받나? 5개를 빌려보다가 오케이. 자, 대여료가 3,00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대여료가 3,000원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때 5개에서 9개를 빌려보게 되었습니다. 9개를 빌려보게 됐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세요. 이거는 공식 연습하는 건데요. 이거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미분에서 점 탄력성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건 기본 원리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쵸? 4,000원에서 3,000원 변했으니까 델타 P가 1,000원 이렇게 변한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얘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델타 Q는 4개 변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탄력성 구하는 공식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자, 우리 델타끼리 하지 말고 오리지널식을 써볼게요. 원래 얘가 4,000원에서 가격이 변화했어. 자, 다시요. 원래 가격이 얼마였었는데 얼마나 변했습니까? 이거 다시 써봅니다. 원래 가격이 4,000원이었었는데 이게 델타 P는 가격이 1,000원만큼 변화했죠. 이렇게 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Q가 원래 얼마였었는데 QX가 얼마나 변화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QX가 여기 5개였었는데요. 델타 Q는 4예요. 그러니까 요거 다시 쓰면 5개였었는데요. 4개로 이렇게 변화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요거 계산하면 돼. 요거 계산하면 돼. 이렇게요. 이렇게요. 자, 4분의 1이고 5분의 4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여기 보시면 수요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했는데 뭘 기준으로 합니까? 하면 1을 기준으로 해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면 탄력성은 4분의 1, 5분의 4 이렇게 됐죠? 그럼 이게 안에 거랑 밖에 거 이렇게 하는 거죠. 5분의 4, 4, 16 이렇게 되니까 1보다 크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1보다 크니까 이거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력적이고 얘는 아웃. 자, 그러면 탄력적이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전반적으로 완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한번 볼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난이도가 상이야. 이 많은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실까요? 1번, 2번 빨리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셨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답이 요게 틀렸어요. 딴 거 한번 지문 좀 볼게요. 자,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이게 탄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변화할 때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Q가 크게 증가하는 거야. 자, 다시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 Q가 얼마나 증가합니까를 봐야 되는데 Q가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여기 생산자가 얻게 되는 총 수입은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P 곱하기 Q야. 총 수입은 토탈 레버뉴예요. 토탈 레버뉴, 수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P 곱하기 Q, 이거 변화율로 나타내는 것도 보셔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죠. 자,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어. 근데 얘가 올라간 게 더 커요. 크면 얘는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 바로 이렇게 하세요.
자, 다음에 가격 탄력성의 개념입니다. 가격 탄력성은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많이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오케이? 맞죠? 자, 가격 탄력성은요, 대체재가 많을수록 큰 값을 갖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기업의 독점과 관련해서 다시장 독점도 할 텐데요. 국내 고객하고 외국 고객이 있습니다. 어디가 더 대체재가 많을까요? 외국 고객들이 대체재가 훨씬 더 많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아니,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국내 고객은 현대자동차 외에 살 게 없어요. 물론 다른 차들도 있긴 하지. 근데 벤츠, BMW 가격대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 고객 같은 경우에는요, 비슷한 상품의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가격을 비싸게 좀 올리게 되면 확 떠난다고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 되게 민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의 민감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가, 민감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이거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 소비자의 총 지출은 뭐냐면 이거 같은 말로 보세요. 여기 토탈 레버뉴라는 게 기업의 총 수입이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아니, 기업이 수입을 얻게 되면 소비자는 그걸 지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총 지출, 총 수입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탄력성이 1보다 작아. 가격이 상승해. 가격이 상승해. 그 소비량이 감소하는데 쬐끔 감소해. 그럼 총 지출,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얘가 올라가는 게 더 커니까 총 수입은 증가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감소합니다가 틀려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재화의 분류 범위가 넓을수록 이것도 암기해두세요. 탄력성은 작아진다. 우리가 버스라는 운송수단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버스를 대체할 만한 상품이 많아요. 지하철, 그리고 뭐 택시 등등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른 지하철이나 택시로 갈아타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게 아니라 운송수단, 시내 교통 가격이 다 올라갔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이거 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없어. 이거 뭐예요? 이거? 풋. 그래서 발로 걸어 다니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이나 택시 가격이 다 올라버리면 이랬을 때 운송수단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분류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쉬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예요. 많이 담겨 있으니까 좀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거는 탄력성 계산하는 건데 19번 X점은 판매하는 A기업이 가격을 20% 인상했더니 매출액이 10% 감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여러분 이것 좀 잘 보셔야 돼요. 매출액이 뭡니까? 라고 하면요. 매출액이 이게 총 수입이라는 게 이게 판매 수입이 매출액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P 곱하기 Q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변화율로 나타내는 거 우리 경제성장에서도 하고요. RO 공식에서도 하고 많이 사용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변화율로 어떻게 나타내요? 변화율로 어떻게 나타내죠? 자, 곱하기는 더하기로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수입의 변화율은 요거요. 이거는 P 곱하기 Q잖아요. P의 가격의 변화율 더하기 Q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 유용한 거예요. 우리 변화율로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가격을 20% 인상했어요. 얘가 20% 인상됐습니다. 근데 매출액이 얼마나 어떻게 됐다고요? 마이너스 10% 감소했습니다. 따라오셨죠? 그럼 얘는 얼마나 변화했게? 얼마 변했을까요? 그치. 얘 마이너스 30% 변화해야지 이거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탄력성 구해볼게요.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해볼게요. 탄력성을 구해보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탄력성을 구하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분모가 가격의 변화율이 분모에 들어갑니다. 가격이 얼마였는데 얼마나 변했니? 그 다음 Q가 얼마였는데 얼마나 변했니?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한번 여기 보시죠.
자, P는 얼마나 변했어? 20%잖아. 얘가 뭐라고요? 20% 변한 거예요. 20% 변화했고요. 되셨죠? 다음에 Q는 얼마나 변했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는 이제 우리가 보통 수요의 탄력성에서 빼서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 00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파이파이 지워지고 00 지워지고 2분의 3이잖아. 그러니까 1보다 크죠? 1.5죠? 절대값 씌우면 마이너스 붙여도 돼요. 요즘은 많이 붙여요. 그러니까 1보다 큰 거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판매량은 얼마나 감소했다? 판매량은 여기 보시면 판매량이 감소한 거는 이거 30% 감소했다 이래야죠.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5번 나와 있어요.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그래프를 가지고 탄력성 구하는 약간 편법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요의 탄력성 우리 봤어요. 이거 어떻게 한다?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했습니다.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그럼 어떻게 돼? 그쵸? 분모의 길이는 여기 2, 분자의 길이는 80, 20이죠. 20분의 80 이렇게 되니까 답은 여기 4, 요 중에서 있게 되는 것이고요. 공급의 탄력성 이것도 우리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공급의 탄력성 이게 공급 곡선을 쭉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게 되면 얘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예요. 요 끝에 X축을 가로지르는 부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시죠. 자, 그러면 공급의 탄력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해야 돼. 원점분의 이게 원점까지의 거리고요. 전체 거리는 이게 전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점분의 전체 하면은 원점까지의 거리가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 이게 원점보다 전체가 크니까 이건 아니지. 그래서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는 걸 대충 눈치를 채셔야 돼요. 원점까지 거리는 요 공급의 탄력성은 보통 이렇게 에타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원점까지의 거리는 40, 전체 거리는 이거 여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인 거 보이세요? 왜냐면 여기가 40인데 요거 기울기가 1이잖아 딱 봐도. 그러니까 얘가 20만큼 내려갔으면 얘도 마이너스 20만큼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60 이렇게 돼서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이거 난이도 좀 있어요. 아래 그림과 같이 직선으로 표시되는 수요 곡선이 있는데 이게 D1상의 A점 이 잘 보셔야 돼. 그리고 여기 B점은 B점인데 B점도 D2상의 B점과 이게 D2상의 B점과 D3상의 B점 그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여기 한번 B점 볼게요. B점 여기 보시면 자, B는 B인데 D2가 기울기가 좀 가팔라요. 색깔 맞춰 그릴까요? D2가 이렇게 있어요. D2 그 해설에 있는 거 잘 봐보세요. D3 잘 보이세요? D3 검은색깔로 되어 있습니까? D3 이렇게 되어 있어요. D3 그때 여기 B점이야. B점 자, B점은 B점인데 D2와 D3에 있는 B점 어느 게 탄력성이 큽니까? 그쵸. 이게 기울기 완만할 때가 탄력성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탄력성 구하면 2점일 때 B점에서 그리고 3에서 B점에서 보면 탄력성이 얘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 하나를 보면 요거 봤고요. 이거 1번부터 볼게요. D1상의 A점은 자, D1상의 A점은 D4상의 C점에 비해서 D4상의 C점에 비해서 탄력성이 크다. 이해되십니까? 자, 요거 하나 잘 기울기 봤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볼 거는 요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 한번 보시죠. 자, 앞에 여기 잠깐 다시 보시죠. 여기요. 지금 A점은 A점이야. A점은 A점인데 D1의 A점과 C점, D4상에 보시면 여기 있잖아. 여기에 A점과 이렇게 두껍게 할까요? 여기 한번 해봅시다. 형광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진하게 합시다. 여기 상의 A점과 요 보이세요?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D4상의 C점과 같이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원점분의 전체 그거를 계산하셔야 돼요. 원래는 이제 그거보다요. C점을 계산할 때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다시 보세요. 분모분의 요거 분자 이렇게 돼요. 이해 가시죠? A점의 탄력성. 그럼 C점에서의 탄력성 어떻게 돼요? 분자는 똑같습니다. 여기 C점이니까 높이가 분자 똑같고
분모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분모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이게 분모의 길이야. 이해되십니까? 다시. 자, 그러니까 이게 분모분의 분자인데 분자는 똑같고 분모가 여기 A점이 더 작잖아. 그러니까 A점이 탄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다 한번 다시 정리하면 자, 여기가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고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수요 곡선이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보는 거예요. 점점점점 옆으로 그려서 보고 있어요. 요 점과 요 점의 탄력성을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만약에 10이고요. 여기가 4라고 할게요. 여기가 15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A로 하고 B로 합시다. A점에서의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되니까 6분의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A점에서는 B점에서의 탄력성을 볼게요. 제가 가상으로 그림을 이렇게 식을 쓰고 있어요. 그럼 얘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분모분의 분자는 똑같다니까 4는 똑같은데 분모의 길이가 얼마야? 15에서 4를 빼니까 11분의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탄력성의 크기는 얘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잘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올 수 있는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각각의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만 보면 돼. 요거 하나 보시고 지금 말씀드린 A와 C점 요거 하나 보시고 그렇게 되면은 얼추 다 해결돼요. 여기 요건 어떻게 됩니까? 요거 하나만 지금 볼게요.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뒤에 비슷한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고요.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고요. 그래서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역시 4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A고요. 여기가 만약에 D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A와 D의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이렇게 구할 수 있지. 분모분의 분자. 분모분의 분자. 그럼 이거는 6분의 4 똑같이 결정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탄력성 구할 때 A점에서의 가격 탄력성과 D점에서의 가격 탄력성은 분모분의 분자 똑같으니까 같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수요 공급과 관련된 응용에 이어서 그 가격 탄력성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어요. 계산하는 거 보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탄력성 계산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뭐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등등등 보면서 수요 공급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